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캐릭터를 제작하고 채색하고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든 캐릭터는 이제 그 오브젝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작이 완료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오브젝트 상에서 봤을 때 제작이 되었다고 해도 직접 게임에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게임에 직접 넣어서 우리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애니메이션 기초 이론을 조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랑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거고,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검색을 하거나 저한테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진행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키와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타임라인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맥스에 깔려 있는 요 그 프레임 단위별로 보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다루냐면 밑에 막대바가 있고 이거를 좌우로 움직여서 볼 수 있고, 이 박스를 내가 간단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셋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해주고, 얘를 이게 다음번에 10프레임 때 점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키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점프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0이 있는 거를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우리가 모델링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되죠. 얘도 복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점프.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뒤에 있는 두 개를 Shift 누르면서 뒤로 이렇게 계속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프를 폴짝폴짝 뛰기 시작한다. 요게 뭐다? 요게 키고, 그리고 요렇게 내가 드래그해서 노란색으로 나오는 요게 각각의 프레임 뷰어다, 타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타임 프레임 단위수는 여기 나오고,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려면 이쪽에 보이는 미니 커브 에디터를 클릭해 가지고 열어서 이 커브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자면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마치 그 저기 뭐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윙 하면서 움직이지, 점프를 한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점프를 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폴짝 이렇게 돼야 이제 폴짝 뛰게 되는 거 같죠? 그래가지고 커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이렇게 쭉쭉 긁어주면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보이는 이 트랙바, 여기 그 뭐라 그래, 이 커브 뷰어를 통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필요로 한다. 클릭해가지고 클로즈해서 닫으면 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막 이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할 건 아니고, 이제 기본 개념과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타임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프레임이 맞겠죠. 플레이백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루프가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스피드입니다. 두 배로 할래요. 오케이. 폴짝폴짝 그죠? 자, 여기 우클릭하고 절반으로 할래요. 폴짝 되겠죠? 너무 길어요. 30프레임만 볼래요.
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반복주의가 20프레임이기 때문에 40으로 맞춰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준 속도를 1로 해놓고 하겠다. 플레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인 거를 받고 이제 키와 프레임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따라다니면서 요런 게 좋겠네요. 얘를 따라다니면서 만세를 부르는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만세를 부르는 걸 만들었더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신기하구나. 생성은 되는데 옵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박스가 돼 있네. 자, 상관없고 새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점프를 해보니까 팔은 놔두고 얘만 점프 되잖아요. 나는 이제 저 팔들이 저 상자에 따라가게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링크라는 거를 쓸 때가 됐습니다. 이제 셀렉트 앤 링크라고 여기 보면 메뉴 있는 건데 얘를 여기에 링크 할래요. 얘를 여기에 링크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여기 스키마틱 뷰라고 해서 어딘 요거를 켜주셔야 돼요. 스키마틱 뷰 켜주면은 자 보세요. 내가 요 4번에서 1번으로 링크 할래요. 3번에서 1번으로 링크 할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링크가 어떻게 됐어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링크가 달린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딱히 내가 여기다가 따로 애니메이션을 걸지 않아도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플레이를 한 다음에 자, 새키를 넣고 여기 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10까지 올라갔을 때 요거를 내려 볼게요. 이렇게 90 셋키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고 90 해주고 셋키 해주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 이거. 그죠? 근데 내려왔을 때 다시 만세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시프트에서 얘를 여기다 갖다 놔주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도 시프트에서 얘를 여기로 갖다 놔주면 된다 이거. 똑같이 이거를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뒤쪽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너는 내가 이걸 해주지 않았구나. 말을 하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 신나 보이는 박스죠 이제. 그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오브젝트들의 링크 관계와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커브에서 현재 애니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공유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렸고, 요게 이제 키와 프레임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링크 시스템도 봤고, 그리고 트리 구조도 봤고, 스키마틱 뷰가 뭐 하는 건지도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에 아까 전처럼 그렇게 뭐 링크를 걸어서 뭘 하려고 해도 이거 오브젝트 하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자체에는 뭐 무슨 뭐 링크를 걸어서 뭐 각도를 꺾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나는 한 이쯤에서 이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팔을 움직이기 위한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본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본을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본을 켜고, 켠 다음에 이게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여기는 이제 얘가 따로 돼 있으니까, 뭐야 이거 붙어 있잖아. 다시 생성해야 되겠네. 아, 이게 여기를 생성하면 여기로 생성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생성하는 게 볼 때 어때요? 시원시원하게 팍팍 생성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생성할 때 기준 어디로 잡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처음 보니까 잘 모르겠고, 자주 하다 보면은 잘 될 것 같고 그럴까요? 이거 찍을 때마다 달라지면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공유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각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본을 이렇게 일일이 찍어내는 시스템으로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좀 많네 이러면서. 뭐 물론 이것도 충분히 쓰려면 좋게 쓸 수 있거든요, 이 본도. 근데 이제 이 본으로는 애니메이션 공유가 힘들다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본 이름이 막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몇 번째 무슨 본을 어떻게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떻게 알고 동시에 막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깨에 본을 집을 때 본 43번만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이름을 적는 데에 대한 기본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모두 협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걸 어기는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합시다 뭐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기준은 있는데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공유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이패드예요. 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여기 보면 이름이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으로만 돼 있고, 여기에서 앞으로 생성되는 방식은 이제 피규어 모드를 키면 여기 스트럭처가 나오는데, 여기 스트럭처가 나오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손가락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핑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오른쪽 손이다 그러면 R 핑거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핑거를 하나, 이거 빵으로 만들어 버렸네. 둘, 셋, 넷 이런 핑거가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밍 돼서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말인즉슨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이게 완전히 공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본은 서로 애니메이션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맥스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애니메이션 세트를 수만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상황에 대응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새로운 툴을 쓴다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 셋을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런 행동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여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다 쌓아놓은 그 되게 정리 잘 된 그 데이터들이 내가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손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뭐야 저기에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일을 못하죠. 그래서 맥스가 고집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사람들이 그거를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맥스를 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까지 오면 이제 그게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게임 제작 시간과 그리고 그 효율성에 있어서 이게 좀 타협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뭐 물론 그것도 나중에 다 타파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할 툴들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를 타파해주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자 일단 요것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은 스킨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간단하게 한 3, 4분만 둘러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해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바이패드를 직접 여기다가 쓰기 위해서는 요거를 써야 됩니다. 피규어 모드를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여기 있다는 거를 찍어줘야 이제 피규어 모드를 풀어도 이 자리에 위치해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임의로 움직여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피규어 모드를 딱 키잖아요. 그럼 일로 와 있어요. 근데 피규어 모드 끄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다 옮겨서 이거를 여기다 옮겨주고 여기서 스킨 걸면 되는 거 아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얘를 잡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게 생각난 거지. 나 이거 뭐 생각해 보니까 뒤에 꼬리 만들어야 돼. 꼬리 어떻게 만들지? 이러면서 꼬리 추가하자. 그러고 이거를 딱 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리로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본에 있어가지고 본의 그 기준 위치와 그리고 기준 초기 설정 값을 저장해 두는 그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거가 끝났으면 반드시 꺼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을 만지는 동안에 모델링 클릭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우클릭해서 여기 프리즈 셀렉션을 해주면 이제 프리즈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클릭이 안 되게 됩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우클릭하고 언프리즈 하면 다시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프리즈 해놓고 자 그럼 이제 본에 대한 거를 들어가 보도록 해보요. 바이패드. 자 바이패드 설정은 피규어 모드 킨 다음에 여기 있는 설정을 가지고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낸도로이드니까 한 두 개만 되면 될 것 같고 길이를 요렇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 목을 여기다가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머리 눈, 코, 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 위치만 잡아두면 되고 근데 머리 위치만 잡아두는데 조금 좀 생긴 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이렇게 키워줘도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키우면 기본 머리가 그 저기 뭐지 여기에 생성되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어깨나 팔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조그만하게 해놓은 너무 크게 하면 좋지 않아. 그 뭐라 그러냐 저거를 먹어요. 저기 영역 값을 먹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 어깨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조금만 더 길게 해줄까. 그리고 이것도 시메트리가 가능하니까 반쪽만 하는 게 좋습니다. 길이 여기 맞추고 손은 손가락이 두 개면 되기 때문에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울 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여기 두고 이거 지금 샘플로 볼 거기 때문에 좀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할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리고 요거 무브로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옆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꺾여지는 것도 한 이쯤 꺾여지는 게 맞겠네. 됐네. 이렇게 해주고 골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옆으로 늘려볼까? 사이즈를. 네. 왜냐면 다리가 여기가 골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꺾이는 위치를 잘 맞추고 싶으면 골반을 맞춰요.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 이거 줄이고 됐고, 옆에서 봤을 때 다리 조금 뒤쪽으로 가 있어.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다 했습니다. 이게 왜 다 한 거냐면,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면 하위가 다 선택되거든요. 지금 이거 여기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트리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면 이렇게 밑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다 선택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카피 페이스트 모드를 켠 다음에 미러 시스템을 써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해서 컬렉션 세트를 만들어야 되고, 컬렉션 세트 만든 다음에 카피 포스처를 눌러서 현재 선택한 포즈를 여기다가 복사해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페이스트 포스처 오퍼사이트에서 반대편에 붙여놓게 되고, 더블 클릭하고 다시 포즈 생성하고 옆으로 붙여넣기 해주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바이패스 설정이 끝나면 어떤다고 그랬죠? 끈다. 자, 끄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언프리즈 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바이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깅이라는 걸 해야 돼요. 리깅을 할 때 우리가 맥스에서 쓰는 툴을 스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써가지고 여기에 본을 등록을 해요. 어떤 본을 쓸 건지. 그러면 여기 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성돼서 쭉 나온 분들을 다 선택하고 001은 빼세요. 저거 없어도 됩니다. 지금 위치값 잡는 거라 이거 가운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게 스킨이 기본이 걸려가지고 적당히 위치가 잘 잡혔다면은 우리가 요거를 프리즈 해두고 본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잘 따라오게 된다. 근데 이제 따라올 때 이제 여기 옆에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저기가 안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스킨을 이게 키고 여기를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팔이 몸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몸은 여기에서 먹어야 되는데 팔이 먹고 있으니까 버텍스 수정을 해서 여기서 야, 이 버텍스는 몸으로 가야지 라는 걸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웨이트 툴인데 웨이트 툴을 누르고 웨이트 툴에서 몸통 쪽에다가 세트를 1번을 해주면 여기 새로 값이 등록이 되면서 아, 여기는 1번이구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 쪽에 선택이 돼 있어야 할 버텍스들이 팔 쪽에 선택돼 있죠. 그랬었죠. 여기를 다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야, 너네는 헤드 해야지 라고 지정을 해주면 헤드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된 것들이 옆에도 수정되어 있는지 봐보면 옆에는 수정이 안 된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작업한 거를 왼쪽도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 미러 모드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에이트 엔바이러먼트를 켜주면 미러 모드 세팅이 되고, 미러 모드를 켜고 페이스트 블루 투 그린본, 블루에서 그린본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페이스트 블루 그린 버텍스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미러 페이스트 눌렀으면은, 자, 미러 모드를 꺼보면 이제 내가 요거를 움직여 보면 이게 수정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정을 조금 쉽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뭐 움직여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뤄보면 되겠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따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고, 일단 둘러보기는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작업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버텍스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정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걸 리깅이라고 합니다.
이 리깅을 지금 보면은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동화로 돼가지고 툴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믹사모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믹사모라는 걸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럼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MIXAOMO. 네, 믹사모. 그래가지고 로그인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로그인 하기 전에 내가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왔으면은 업로드 캐릭터를 한 다음에 내가 제작한 거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다가 캐릭터 요거를 넣어가지고 바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봤을 때 뭐 별 문제 없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넥스트. 그래가지고 여기는 친이라는 거는 턱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이제 사람 두개골을 보면 실제로 목이 움직이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목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조금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중심점이. 왜 그렇죠? 뼈가 여기 있잖아. 뼈가 목 중심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뼈가 목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들 뒷목 잡는 상황 있죠. 이렇게 이러면서 뒷목 잡는 상황 있죠. 하고 뒷목 잡았을 때 뒷목이 딱딱한 게 아니라 물컹해야 돼요. 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허벅지처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물컹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죠? 뒷목 딱 잡으면 어때요? 딱딱하잖아. 거기 뼈가 있으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럼 앞에는 뭐예요? 여기는 중간에는 식도가 지나가고요, 앞쪽에는 기도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크 스냅 여기다가 팍 날리면 사람이 캑 하면서 숨을 못 쉬게 되잖아요. 기도가 앞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를 명확하게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중심은 어디다고요? 뒤에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걸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믹사모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를 이제 입에다 갖다 놓으세요 라는 뜻으로 친이라고 해놨는데 그 친 턱 있는 데다 갖다 놓으면 대충 맞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고지 곧대로 듣고 이걸 이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안 움직이고 얼굴이 반으로 잘려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놔야 돼요? 요 밑에 놔야 돼요. 왜? 이 낸드로이드 캐릭터는 목이 밑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손목은 따로 별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갖다 두세요. 손목에. 팔꿈치는 팔꿈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갖다 대면 됩니다. 여기에 갖다 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그대로 연결돼서 어깨까지 올라오고 어깨까지 올라온 곳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본에 연결될 거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안 맞으면 자동으로 본 생성되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무릎은 무릎 위치에, 그리고 요 골반은 어디를 만들기 위해서 골반을 찍는 거냐면 골반 위치를 찾자고 골반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골반과 무릎 사이에 있는 이 고관절, 허벅지 위쪽 부분 관절, 여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면 여기까지가 다리가 돼요. 이걸 내리면 다리가 여기서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어디서부터 움직일지에 대한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잡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스킨 잡는 게 굉장한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스킨이 잡아진다고 쳐도 작업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타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노가다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잘 움직이죠? 자, 그럼 넥스트 하고 넥스트 한 다음에 방금 전에 물어본 거는 이 캐릭터 업로드하면 전에 있던 거 날라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걷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걷기. 그럴 때 그냥 걷기, 제자리 걷기. 이렇게. 이거를 클릭을 빼면 제자리 걷기가 아니에요. 워킹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 근데 우리가 캐릭터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상태로 나오는 캐릭터를 게임에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는 제자리에서 걷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 오버드라이브, 캐릭터 암스페이스, 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 조절해 보면서 재미있게 작업을 해보세요. 이게 뭐 팔을 이렇게 막 넓게 벌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팔을 이렇게 좁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29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다운로드를 할 때 그대로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에서 뭐 바꾸지 마시고 다운로드 하고. 주의할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장할 때 29프레임 저장해 두세요. 여기 파일 제목에다가 적어두면 좋겠죠. 29라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믹사모에서 둘러본 것의 전체였습니다. 뭐 이거 워크 말고 이거 빼고, 그리고 여기 그냥 클릭하면은 재밌는 것도 댄스 막 이렇게 있고 이렇거든요. 이걸로 이제 뭐 요런 거, 그래서 115프레임이죠. 이것도 다운받아 볼게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텍스처 작업했는데 텍스처가 안 나와요. 저 어떡하죠? 이거 파일 날라간 건가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텍스처는 매테리얼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었죠. 매테리얼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툴이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애니메이션 하는데 매테리얼 갑자기 왜 따집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 보는 게 불편하다고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고 막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작업만 보세요. 매테리얼 찾지 말고. 자, 마우스에서로 온 다음에 마우스에서 이제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9프레임짜리 워킹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선생님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커런트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생성한 믹사모 애니메이션을 써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거 믹사모 너무 신경 쓰입니다. 이름이 바꿀 수 없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거를 이제 뭐 맥스나 아니면 이런 데 가져가 가지고 애니메이션 클립 네임 체인지 아니면 뭐 리네임 이래 가지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다지 이게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래도 그거는 그쪽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죠.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거를 무슨 버튼 눌렀을 때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 눌렀을 때 점프하고 이러려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에서 그 동작이 뭘 의미하는지 키워딩을 먼저 해놓고 그 키워딩에 따라 네이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기획에다 물어봤는데 그걸 모른다. 어떡하지? 딱이라도 때려야 돼. 왜 몰라? 이런. 다 알아야지, 이씨, 우리한테는, 이거, 하는 거 모르면 막 난리 칠 거면서, 지들은 그냥 몰라도, 우리는 몰라도 되지. 몰라도 다 괜찮고. 니네는 그래핑 하니까 다 알아. 자, 마모셋에서 이제 이거 메테리얼 넣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메테리얼 클릭하고 여기 알베도 있는 데다가 우리가 작업한 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게 알베도맨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번쩍번쩍거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잡는 걸로 러프니스 값을 조금 올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플레이는 잘 되는데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잖아요. 라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쪽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로 보면서 여기 보면은 뉴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줍니다. 씬의 애드 오브젝트의 라이트의 디렉션 스폰라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맞아, 이거 회전은 Alt 누르고 왼쪽 클릭, Alt 누르고 가운데 클릭, Alt 누르고 우클릭. 시나포디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툴들이 이거랑 비슷하게 쓸 거예요. 자, 살짝 뒤편에서 보면서 뒤편에서 이건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디렉셔널 라이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림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저거를 넣겠습니다. 씬에서 섀도우 캐쳐 넣고 그림자 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배경이 조금 뿌해가지고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스카이로 바꿔주면 잘 나오고요. 지금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찍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컨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컬러로 해두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컬러 클릭하고 컬러 색상 바꿔가지고 해주면 느낌이 좀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라이트를 클릭해서 라이트 옵션 조절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밝기를 밝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림자가 상당히 딱딱한 편이고 확대할 경우에는 그림자가 막 깨지는 것도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림자의 덩어리감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덩어리가 이게 그림자의 뭐라 그래야 돼, 경계선이 조금 빠지면서 그래도 부드럽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빼주는 게 좋겠다. 자,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빼주면 되겠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라이트는 색상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저 3파장 라이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밝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거는 라이트를 조금 블루하게 좀 가도록 할게요. 앞에 거랑 구분돼서 나오면 좋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옵션 사항 하나 정도 설정을 해주자면은, 여기에서 저는 얘가 좀 더 인형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피규어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션에서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는 걸 써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보이나요? 이게 빛에 반응해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자가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요거가 없다. 자, 서페이스 스캐팅을 넣었다. 차이가 있죠. 그죠? 상당히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딱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랑 이제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넣어주면 좀 더 작업 결과물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레이트레이싱을 넣으면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자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대신에 오른쪽 밑에 타임바가 뜨면서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렌더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뽑으려고 한다.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면 아웃풋 있거든요. 여기에서 렌더 이미지를 클릭해주면 렌더가 바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데스크탑에 있다고 했으니까 데스크탑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심지어 영상으로 출력도 가능하고, 프레임을 29프레임으로 해준다면은 우리가 걷기 할 때 29프레임이었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 확인하기 굉장히 쉽죠. 그죠? 참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비디오가 있고, 이 비디오대로 뽑을 수 있는데 비디오 사이즈가 너무 크면 오래 걸리니까 128720으로 해두고, 여기에서 렌더 비디오를 해서 이렇게 쭉 해주면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지금 29프레임 짜리라 이렇게 금방 되는 겁니다.
기본은 30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300프레임 짜려면 10분 넘게 걸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레이어 재생하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짤로 사용할 수 있는 요 1초짜리 애니메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저기 뭐냐 요거를 둘러봤습니다. 키프레임에 로프레임 인풋 메테리얼 텍스처 라이팅 카메라 옵션 이게 여기까지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